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AMPN 글로벌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김민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여기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희 DB 업종은 어느 매체에서 좀 효율이 잘 나오는지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DB 업종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DB 업종이란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그런 고객의 정보를 모아놓은 데이터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이 DB 게더링이라는 용어는 고객의 정보를 수집하는 일련의 과정을 과정 또는 마케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그쵸. 그냥 좀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고객의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하는 방법의 업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첫 번째로 뭐 유학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청소업체 그리고 어디라고 하셨죠? 병의원, 맞아요, 병의원, 임대업, 창업, 임대업, 창업 등등. 이러한 업종들이 이제 DB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 같은 경우 이제 어떠한 매체들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하냐라고 봤을 때는 1차적으로는 이제 파워링크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디스플레이 매체라고 해서 이제 DA 광고를 많이 진행하시는데 이거는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배너 광고 매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너 광고는 좀 여러 개가 있기는 하지만 좀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매체가 이제 메타 광고 그리고 구글 광고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고 그 외로는 뭐 다른 네트워크 배너 광고라고 해서 뭐 타겟팅 게이츠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타겟팅 게이츠 보통 이제 타겟팅 게이츠까지도 운영을 하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브랜딩까지 효과를 더 낼 수도 있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뭐 업종에 따라서 토스나 뭐 당근까지도 같이 이렇게 진행하기도 하니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제 파워링크 광고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파워링크 이용자 수가 정말 많잖아요. 이제 그 말은 즉 다른 매체에 비해 좀 많은 노출을 시킬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파워링크는 노출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확장 소재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타사 대비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소구점 이런 장점들을 설정하여서 좀 부각시키면서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출수가 많다 보니까 이게 클릭 하나하나가 좀 굉장히 소중한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노출수가 많다라는 거는 그만큼 경쟁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직결돼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파워링크 지면이 옛날보다 좀 많이 리뉴얼이 돼가지고 노출할 수 있는 확장 소재 유형이 좀 다양해졌어요. 근데 그 확장 소재 유형이 많아졌다고 해서 이걸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거는 아니고 이게 노출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노출이 좀 롤링해가지고 여러 번 새로 고침할 때마다 이게 조합돼가지고 노출되고는 하는데 이거를 잘 조합해가지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 같은 경우를 연동해서 이미지를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유형의 확장 소재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플레이스 연동 이라는 거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특히나 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일 경우 예를 들어 청소업체 같은 경우도 단가가 조금 아니다. 청소업체도 청소업체인데 창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우리의 창업 업종 자체의 좀 장점이라는 게 아무래도 회전율이 뭐 되게 좋고 그리고 우리는 처음에
뭐 계약을 할 때 이 비용은 좀 무료다 아니면 이건 좀 빼줄 수 있다 그리고 이 정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금액이 좀 보장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어필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눌러야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니 해당 내용을 그 텍스트로만 적기에는 좀 한정적이기도 하고 이러한 혜택들은 다른 경쟁사들도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단순 문구로만 남기기에는 너무 뻔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묻힐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플레이스 연동을 해서 이미지화를 해가지고 똑같은 문구라고 해도 그 시각화를 해가지고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더군다나 이 그 문구보다도 확실히 더 넓은 지면으로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창업 업종 그리고 유학원 같은 경우도 이러한 그 가격적인 어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신뢰도가 중요한 업종일 경우에는 이런 확장 소재 한번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창업도 창업인데 두 번째로 좀 추천드리는 확장 소재 유형 같은 경우는 블로그형 확장 소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약간 전환 추적이 잘 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블로거를 활용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이제 그 안에 그 실제 후기들을 보고선 이제 우리에 대한 신뢰도를 쌓을 수 있게끔 좀 유도를 하는 확장 소재 방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선 그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그 소비자가 남긴 블로그 안에 우리의 랜딩 페이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문의를 남겼다고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전원 추적은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우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는 쌓을 수 있다라는 게 그 장점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광고 데이터 상에서는 제가 전환 추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이제 내부적으로 이거를 하기 전과 후에 대한 네이버에서의 좀 데이터나 아니면 전체적인 데이터의 변화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행사와 한번 주고 받아가면서 데이터가 얼마나 증가가 되었는지 한번 상호간에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블로그형 확장 소재는 아무거나 다 사용 가능한 게 아니고 애초부터 이제 블로거분들이 그 게시글을 포스팅을 하실 때 이거는 광고 목적으로 사용을 해도 된다 안 된다라고 그 체크를 한 번씩 해주세요. 그래서 사용이 된다라고 하시는 것들만 이제 거기에 선별을 해가지고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에서도 골라가지고 좀 이 질은 괜찮다 노출해도 괜찮겠다라고 하시는 것만 선택을 해서 최대 4개 하셔가지고 모바일에만 노출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조금 고민하셔서 노출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호인 분께서 네, 안녕하세요 대리님들 저번에 상담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익숙한 닉네임이시네요. 혹시라도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은 추가 상담 도와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 파워링크를 좀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겠는데 이제 이 파워링크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그 경쟁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서 그 클릭이 막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좀 풍성하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은 경쟁도가 심하다라는 것 자체가 비싸다. 입찰가가 비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그나마 우리가 경쟁사 대비해서 같은 CPC지만은 동일 순위로 이제 노출을 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좀 CPC를 저렴하게 노출하기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광고주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런 품질 지수라는 건데요. 이게 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또 네이버의 로직으로 인해서 참 결정이 되는 요소기는 해요. 이게 뭐 클릭률이나 그리고 적합도 그리고 그 안에서의 전환율 등등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이제 산정되는 그런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제가 진짜 한 100번은 라이브 방송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경쟁사랑 똑같이 내가 3위에 노출을 하려고 해요. 근데 3위 CPC가 5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근데 내 품질 지수는 6칸. 경쟁사 품질 지수는 4칸. 근데 5만 원이네? 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게 3만 원으로 노출이 가능하다.
좀 더 과장해서 얘는 5만 원으로 올려야 3위로 노출이 될까 말까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3만 원으로 3위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가격적으로 좀 절약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품질지수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클릭률이 올라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확장 소재를 이러한 구성으로 조금 더 클릭률을 올리기 위한 그러한 유형들의 확장 소재를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였고, 또 클릭률이 올리기 위해서는 너무 이제 무자비한 노출 지면에 노출을 하는 건 좋지는 않아요. 네이버 안에서 우리가 파워링크에만 노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파워링크에만 노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노출 지면이 진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광고 그룹 안에서 저희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바일이랑 PC 그 기기 나누는 것까지는 당연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모바일이나 기기 아니면 그 전체 부분 눌러서 조금만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파트너나 콘텐츠 매체 설정하시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좀만 더 내려보시면 뭐 당근마켓, 다나와 아니면 줌, 뭐 다음 약간 이러한 파트너 매체들이 엄청 많이 나와져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브랜딩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뭐 그런 데도 노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파워링크를 하려고 하시는 목적 자체가 광고주분들께서는 브랜딩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브랜딩 목적이 아니고 이 키워드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노출을 하려고 하는 주요 목적이기 때문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노출을 하려고 하는 방법은 좀 옳지 못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는 좀 노출을 좀 최소화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전 아예 공격적으로 오프를 하고 파워링크 지면에다가만 노출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이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죄송해요. 이러한 메타나 구글, TG, 토스, 당근과 같은 그런 DA 매체에서 브랜딩을 좀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파트너 매체에서의 노출 제한을 하지 않으면은 너무 무의미한 노출이 막 이렇게 분산돼요. 왜냐면 당근마켓 같은 경우도 한번 들어가서 내가 다른 거를 이제 상품 보려고 했는데 내 거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노출수가 하나 찍혀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클릭률 자체가 노출수 대비 클릭한 비율이잖아요. 내게 관심이 없어서 클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클릭률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해버리면은 내 품질 지수 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3위로 노출하려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나는 충분히 3만 원으로 6칸일 때 3만 원으로 노출이 가능한데 경쟁사랑 똑같이 5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3위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그 노출하는 그런 지면까지도 모두 다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한 번씩 다 그룹단에서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품질지수가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품질지수 관련해가지고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클릭률과 전환율 로아스가 다 어느 정도 높은 편이신데 품질지수가 5칸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일단 비오이님께서 품질지수 5칸까지 올리신 것도 되게 잘하신 거네요. 저희가 보통 이제 6칸까지가 최대 칸인데 이제 여기서 5칸까지면은 좀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로는 클릭률과 전환율이 지금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출 매체 지면 설정이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도 한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 데이터를 좀 정확하게 봐야지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노출 매체 지면을 제외하고도 좀 비효율적인 시간대에 혹시 뭐 노출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소비자들이 정확히 어떤 시간대에 우리 상품을 구매할지는 잘 모르니까 초반에는 24시간 노출하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제 그 데이터가 하루, 이틀, 그리고 한 달, 2달 이 정도의 데이터가 쌓였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우리 브랜드만의 데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비효율 시간대에 노출을 하고 그 돈을 쓸 이유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도 이제 굳이 노출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 노출 수도 이제 좀 절약을 해도 된다. 그래서 그때 빠져나가는 노출과 그리고 그 예산을 좀 고효율 시간대에 더 투여를 하거나 그 노출 수도 좀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까지도 점검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표면적인 말씀상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거라서 일단 더 정확한 답변을 얻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희한테 한번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좀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일단 품질지수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의 이제 DB 업종 같은 경우는 파워링크에서의 예산이 초반에는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왜냐면은 브랜딩도 브랜딩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해보는 게 네이버에다 검색을 하고 파워링크에 맨 먼저 뜨는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이 브랜드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그 브랜드를 네이버에 또 검색을 해가지고 블로그나 아니면 사람들이 뭐 카페에 나와 있는 그런 리뷰 글들을 찾아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블로그 리뷰라든지 카페 바이럴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저희는 오늘 바이럴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니까 이제 그 다음 매체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네이버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제 음. 품질 지수 중요하고 음. 그렇지만 이제 네이버 자체가 좀 비싼 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제 메인 키워드 말고 비싼 키워드 말고 좀 다른 전략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지. 맞아요. 그 사실 뭐 우리가 전환이 발생되는 키워드 자체는 창업이라고 하면은 뭐 소자본 창업 아니면 카페 창업 약간 이런 메인 키워드들 간에서의 입찰가 경쟁도 가장 심한 편이기도 하고 여기서의 주요 전환이 많이 발생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 너무 코어 타겟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키워드들만 가지고만 운영하면은 사실 뭐 관리할 게 그렇게 많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창업 업종들 데이터 다 까보면은 키워드 엄청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메인 키워드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뭐 지금 여기가 가산동이에요. 그럼 가산동 카페 창업 약간 이런 서브 키워드 뭐 지역명 플러스 메인 키워드까지 조합을 한 그런 세부 키워드들까지 다 확장해가지고 지역명 플러스 뭐 아니면은 뭐 소자본 뭐 이런 키워드들까지 다 조합해서 여러 개를 쫙쫙쫙 나눠가지고 다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키워드들을 추가적으로 좀 발굴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것도 제가 라이브에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이것도 또 좀 당연하게 알고 있을 건데, 약간 오타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 번씩 넣어놓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혹시라도 안 하시는 분들은 등록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창업인데, 뭐, 창업. 이라든지 약간 근데 이게 파워링크에 노출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되는 게 간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마케팅 학교인데 마케팅 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라서. 그리고 혹시라도 뭐 창업이라고 하면 카페 창업이라고 하면은 뭐 보통은 저희가 뭐 맛있는 카페 창업, 맛있는 고깃집 창업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간혹가다 개맛있는 고깃집 창업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진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 CPC도 낮은데 이렇게 하나 걸리면은 솔직히 이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투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문이 들어와가지고 성사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이 더 얼마예요?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키워드를 통해 좀 발굴을 해나가는 능력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키워드를 조합하는 그런 사이트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하나하나 뭐 지역명 플러스 뭐 이거 언제 하나하나 다 해요. 엑셀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양다빈님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마케팅 공부 중인데 많이 배워가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편하게 여쭤봐 보시고요. 저희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실시간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DA 매체로 넘어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플레이 매체인데요. 대부분 주로 이용을 하시는 게 일단 업종 상관없이 메타랑 구글 요거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뭐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 뭐 잠재 고객 양식 이거는 직접적으로 메타 내에서 DB를 1차 수집하는 그런 방법의 광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 메타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게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에 노출되는 그런 광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잠재 고객 양식이 정확하게 뭐냐라고 여쭤보신다면 답변 간단하게 드릴게요. 왜 이래. 아무튼 잠재
양식이 뭐냐? 저희가 가끔 이거는 좀 성형외과나 아니면은 뭐 보험 업종 등의 DB들이 좀 많이 진행을 하는 건데, 아니면 유학원 업종이라든지 또 창업도 많이 해요. 이게 관심이 있냐라고 일단은 이미지로 저희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상담하러 가기 버튼이 아래 있어요. 행동 유도 버튼이. 그래서 그걸 눌러요. 그러면은 창업 기준 예산 범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막 쫙쫙쫙쫙 나와요. 뭐 1000에서 5000, 5000에서 1억, 1억 이상 그런 걸 선택하게끔 나오고, 그것만 선택하면은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회원가입할 때 자동으로 우리 개인정보가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동 제출하게끔 나와져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제출하기 버튼 누르면은 그게 메타 내에 저희 DB가 쌓여요. 그래서 그걸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가 받을 수가 있는데, 다음날에 바로바로도 가능해요. 실시간으로 찍히지는 않는데 몇 시간 뒤에 확인은 가능한데, 보통 그게 저희가 전날 거를 다음날에 취합을 해가지고 광고주분들께 전달 드리기는 하죠. 아무튼 그거를 가지고 이제 광고주분들이 이제 전화를 드리기는 하는데, 이거에 대한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 DB 질이 떨어질 순 있다. 왜냐면은 바로바로 전화를 하면 괜찮은데, 이길 전화를 하다 보니 이거에 대해 전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늦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단순 변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질이 다소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메타 내에 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양식으로, 개인정보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직접 제출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수집이 되는 건데, 간혹 가다가 그거 저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도는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로 가지고도 어찌됐든 우리도 관심사 타겟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한테 노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재활용해서 뭐 리타게팅이나 약간 이런 거에도 활용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메타 광고에서 흔히 보이는 그 이미지형 아니면은 뭐 동영상 등의 소재를 활용한 광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랜딩 페이지는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가 될 것 같고요. DB 업종 같은 경우는 좀 다들 아시겠지만은 그 랜딩되어져 있는 홈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UI, UX 하나만 바꾸더라도, 그 구조 위치만 바꾸더라도 그 전환율이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배치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끔 가다가 이제 브랜드 측에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는 그 예능에 많이 나왔고 약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우리 방문해가지고 그 먹방을 많이 찍었어. 이거는 사실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요거는 이제 소비자들,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조금 아래에다가 내려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방문을 했으니까 소비자들이 많이 올 거고 결국에는 매출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를 차라리 표현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고, 맨 위에다가는 우리 회전율 몇 %임, 약간 이런 식의 내용들만 먼저 딱 그냥 직관적으로 표현을 해서 결국에는 이렇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에 따라 이제 이미지형이나 동영상 등의 내용들도 이런 식의 내용들을 좀 많이 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을 때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디자인적 요소가 많이 반영된 그런 소재 이미지 형태보다는 약간 직관적인 표현, 그리고 디자인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형태들의 이미지들이 조금 더 성과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하셔서 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연령층 자체가 뭐 2030 연령대도 많이 이용하기는 하지만 30에서 한 50 연령대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기는 해서, 우리가 좀 타겟하려고 하는 연령층에 웬만해선 다 적합한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DB 업종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 번쯤은 한번 타겟 지정하셔서 운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웬만해서는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을 활용 안 하시는 분들 안에서의 이제 주요 타겟층에 걸려서 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은근히 좀 효율이 잘 나오는 그런 매체기는 해서 주요 연령대 자체가 한 30에서는 50 정도 사이의 연령층에서의 전환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이라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샘님께서 요즘에는 제품을 구매하면 고객들 변심이 많아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가요? 그 이커머스 업종이신 건가요? 하긴 저도 이커머스 업종 관련된 이제 브랜드 광고주분이 계시는데 이게 좀 흔치 않게 있는 문제인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메타 광고 내에서는 이제 광고가 구매가 되었다고 찍히기는 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제 단순 변심으로 인해서 뭐 환불 처리를 한다거나 약간 이런 데이터로 약간 허수가 찍혀서 저도 주간 보고서나 월간 보고서 나갈 때 그거를 좀 제외하고선 이렇게 나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맞다고 하셨고 기분이 좋아요님께서 매번 두 분 보고 있지만 여러 업체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인사이트가 너무 좋다. 혹시 연락드리면 계정 분석도 해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럼요. 가능합니다. 네,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계정 관련해가지고 분석 한번 해드릴게요. 아무래도 요즘 그 당근마켓 관련해서 그 호갱노노 플랫폼 자체가 너무 좀 붐이다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도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DB 쪽으로도 요즘 좀 신기하게 저희 팀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좀 다양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는 한데 뭐 관련해서 좀 문의를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팀 내에 관련 레퍼런스가 좀 많으신 분들이랑 같이 협업하고 있으니까 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일단 저희가 오늘 DB 업종 관련해서 이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그런 네이버 파워링크랑 그리고 DA 광고 관련해서 메타랑 구글 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거에 대해서만 좀 간략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에 대해서 좀 놓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이거 녹화가 되는 거라 이제 앞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에 대해서 좀 내가 DB 업종이다. 근데 요즘 좀 뭐가 잘 안 풀린다. 좀 고민인 게 있다. 예를 들어 뭐 비용 소진만 되고 전환이 잘 안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뭐 계정 여기 기분이 좋아요님처럼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 계정 권한만 주시면은 뭐 성과조회 권한 뭐 이런 것만 주시면 분석하셔서 어떤 식으로 방향 가지고 가면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위에 지샘님께서 요즘에는 파워링크만으로는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광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메타 광고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여러 방법으로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별총총님께서 안녕하세요. 메타 광고 DB 수집을 1일 3만 원을 태우고 이름, 전화번호 외의 질문을 3개, 5개로 해놓고 DB의 수량보다 양질의 DB로 1인이 사용할 DB 생성을 한다면 하루 몇 개 정도의 DB가 수집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DB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의 질문들을 제외하고도 좀 다양한 질문 개수를 늘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1인이 사용할 DB 생성을 한다고 하면은
하루에 몇 개 정도의 DB가 수집이 될까요? 사실 DB가 몇 개 정도 수집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역추산 자체가 지금 타겟이나 아니면 업종이나 약간 그런 것도 저희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연락 주시면은 상담은 그래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좀 정확한 데이터 보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은 아래 여기 연락처나 메일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외에 질문을 3개, 5개를 해놓고 DB의 수량보다 양질의 DB로 1인이 사용할 DB 생성을 한다면 하루에 몇 개 정도? 그리고 제가 그 DB의 수량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양질의 DB로 1인이 사용할 DB 생성 여기를 이해를 못했거든요. 1인이 사용할 DB 생성 네. 음... 1인이 사용할 DB 생성 장기 렌트 업종이신 거군요. 그럼 혹시 그 1인이 사용할 DB 생성 이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좀 풀어서 말씀 가능하실까요?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아, 그쵸.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진짜 최종 문의랑 그리고 장기 렌트를 할 사람까지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제 질 좋은 질문을 이제 3개에서 5개 정도 하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근데 일단은 장기 렌트는 아니기는 한데 저희가 지금 비슷한 느낌으로 이제 렌트 차주 모집을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거기는 하루에 한 4만 원 정도로 이제 쓰고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원 정도 썼을 때 잠재 고객 양식으로 하면은 하루에 한 유효 DB 같은 경우 하루에 한 건 정도는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에 한 건도 안 들어올 때도 있기는 해요. 근데 최종적인 목표가 이제 유효 DB 건수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 CAC 단가 자체가 좀 많이 높아질 수는 있겠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문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그 CAC 단가 기준으로 이제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 하루 이제 4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루에 한 많이 들어오면은 유효 DB가 2건 정도 들어오는 것 같고 너무 안 들어오면은 빵건도 들어오는 편인 것 같아요. 패션 꽃나무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라이브 생방송은 몇 시까지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오전 같은 경우는 10시부터 11시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오후는 이제 5시부터 6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질문사항이 더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계속해서 하는데 만약에 더 없으면은 일찍 종료하기도 합니다. 별총총님께서 유효 DB 하루에 한두 개면 괜찮은 것 같으시다고 네. 감사하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 그리고 별총총님 이게 잠재 고객 양식이랑 그리고 좀 다양한 방법의 그런 소재 방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 고객이 그 브랜드에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서 좀 다양하게 시도는 해봐도 좋을 것 같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해보시다가 좀 많이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도 그 차주 관련해서 모집하는 거에 대한 광고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막히시는 거 있으시면은 상담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패션 꿈나무님께서 메타 광고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접근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여쭤보셨습니다. 메타 광고. 사실 마케팅 학교 제가 지금 마케팅 학교 여기 안에서 좀 다양한 영상을 찍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정말 괜찮은 영상들이 엄청 많아요. 유튜브에 사실 마케팅 학교 관련된 거를 안 치시더라도 메타 광고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웬만해서는 다 마케팅 학교 뜨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이 뜨시는데 저도 옛날에 그거 보면서 좀 공부 많이 했었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막 약간 그 유료 그 돈 주고 약간 사는 거 있잖아요. 책자 같은 거 약간 그런 걸로도 저는 공부하기는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지금 저 역시도 메타 광고, 뭐 파워링크 이런 거 지금 다 여기 마케팅 학교에 있는 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돈 주고 사는 책보다는 유튜브 뭐 핸드폰을 보기 쉽잖아요. 그래서 접근하기 쉬운 유튜브로 먼저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기초부터 딥한 내용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메타 광고. 메타 광고도 사실 근데 이제 정말 광고라는 거는 실제 이게 이론이랑 이것도 실무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떤 공부랑 다 똑같은 거기는 하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랑 마찬가지로 약간 약간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명칭? 약간 광고, 막 캠페인, 광고 세트, 그리고 광고 약간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머신러닝이 뭔지 약간 이런 용어 먼저 좀 제대로 먼저 파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안에서 리타겟팅이라고 하는 거면은 뭐 맞춤 타겟이나 유사 타겟 범위나 약간 이런 것도 다 설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론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제 실무로도 적용을 할 때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팅을 하면은 안 되긴 하지만 지금 비즈니스 계정은 생성이 가능하시긴 하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는 하지는 않더라도 그 세팅하는 것처럼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그 건드려도 보시고 이제 이걸 누르면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세님께서 이론하고 실전하고 달라서 변수가 많은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저것 또 만져도 보고 또 이론이랑 접목도 시켜보고 진짜 많이 보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패션 꿈나무님께서도 관련 자격증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네네. 그 블루프린트라고 메타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DB 업종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광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다고 하시면은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말씀드리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 여기 위에 녹화되어져 있으니까 내용 살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기 양쪽 연락처로 연락 한 번씩 주세요. 그럼 네, 패션 꿈나무님 오늘 질문 적극적으로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부끄러우셔서 직접 문의 못 남겨주셨던 분들도 좀 편하게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